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. 자이테오의 연인이었던 에드먼드 백하우스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이제 지을까 하고요. 제가 저번에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드워드 백하우스가 동성 연애자만 아니고 이성과도 연애를 했던 거 보니까 동성 연애자만 아니고 양성 연애자였다. 그러니까 자이테오와도 연인 관계였다는 거 보면, 아니면 정치적이거나 본인의 그런 그 입지를 뭐 조금 높이기 위해서, 아니면 정보를 얻고자 일부러 다가갈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좀 고의적으로 이제 연인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있습니다. 진짜 동성 연애자였다면. 근데 양성 연애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누군가의 이 말에 의하면 자기 일의 특성상,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. 청정부와 친분을 맺어야 하기에 아마 본인의 성적인 취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이테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냐.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편을 만드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, 그러면은 정보를 얻기도 쉽고 본인이 뭐 하고자, 뭐 일을 하고자 하기에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. 그런 게 이득이 많을 거 아니에요. 그게 이제 의문이 발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도 좀 그런 게 조금 의심이 가요. 진짜 동성 연애자였다면.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있었다. 그리고 저 생각도 그렇다. 자, 이분이 이제 임종하기 전에 썼다는 자서전, 예란궁정이라고 하네요. 외란이 아니고, 아무튼 예란궁정 속에는 본인 나이가 32살 때 이현영이라는 태감, 그러니까 자이테오의 측근이었던 인물이에요. 이현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. 자이테오를. 근데 자이테오가 그 당시 나이가 69이었어요. 그러니까 막 진짜 엄청난 나이 차이가 나는 거죠. 37살 차이가 나는 연인인데, 아무튼 그 69에 된 자이테오를 처음 딱 만났는데 첫 인상이 노인 같지가 않더래요. 일반적인 중국 그 노마님들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. 젊었대요, 좀. 피부도 좋았고. 그리고 선관계를 맺는데도 문제가 없었다. 그리고 그 책 속에도 그 내용을 되게 상세하게 적었대요.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되게 성관계를 서술을 되게 했다고, 엄청 심각한 게 자세하게 올렸다고 합니다. 나 궁금하긴 하네요. 어떻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. 그리고 두 남녀의 그 성관계가 한두 번이 아니고 되게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되게 빠져들었다, 뭐 이런 이야기도 숨김없이
책에 적어 놨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자이테오가 건강이 되게 좋았나 봐요. 69에 된 그 노인네의 그 상태가 아니었던 모양이죠. 그래도 좀 30세, 40대의 여성의 그런 체력을 갖고 있었지 않은가,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하게 됩니다. 원래 자이테오에 대한 그런 좀 성적인 좀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긴 해요. 그 청나라 그 외설 야사라고 할까요? 그런데 보면은 되게 조금 자이테오가 엄청난 그 성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. 그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. 아무튼 이 32살의 청년이었던 에드먼드 베카우스가 69세의 노인이었던 자이테오에 대한 그 성적인 매력도 막 엄청나게 빠졌다고 해요. 그럴 정도로 되게 이 두 사람의 성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좋았다,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에드먼드 베카우스 경이 이렇게 썼대요. 진정한 정욕이 막 이렇게 막 뿜어 올라갈 정도로 좋았다,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. 이제 그만할게. 너무 심각하게 너무 조금 내용이 이상해지니까. 아무튼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에드먼드 베카우스가 자이테오의 한심을 얻은 일이 1900년 8월 15일 원명원이 그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연합 군인들에 의해서 방화가 되거든요. 그리고 많은 평민들도 학살당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. 그때 이 자이테우와 강서재가 시안에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. 거다가 조금 사건이 조금 안정이 되고 이래서 자금성으로 이제 돌아올 당시에 이 에드먼드 베카우스를 만나게 됩니다. 근데 거기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대요. 이 자이테우가. 그러니까 에드먼드 베카우스가 처음에는 이렇게 말로 행동으로 보여줬겠죠. 처음부터 이런 관계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써 이 자이테우한테 환심을 얻고 위로도 해주고 뭐 이러니까 그 괴롭고 여러고 두려웠던 그 마음들이 이렇게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이 에드먼드 베카우스에게 이 마음이 간 거죠. 그리고 애정으로 이제 넘어갔다. 그렇지 않았을까요? 자, 그렇게 이제 1904년 8월 8일, 그러니까 4년이 지나서죠. 자이테오가 에드워드 베카우스를 만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.
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화원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현영이 밤에 가마를 갖고 이 에드워드 백하우스 집에 가서 지금 태우 마마가 뵙고 싶어 합니다. 가시죠. 이래가지고 그 가마를 태우고 이하원으로 모셔 갔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그 두 사람의 그 관계가 있었다. 그게 첫 관계였다.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이제 했다. 자, 그리고는 이제 1905년 10월, 11월, 아니, 그러니까 그 다음 해인 1905년 11월, 자이테오가 이제 일은 70이 됩니다. 그때 이제 생일, 그걸 뭐라고 하죠? 70세에 그 잔치를 벌이잖아요. 그 날에 또 이제 이 에드워드 백하우스에게 버스를 하사해 줍니다. 그리고 또 그날 날이 밝을 때까지 둘은 동침을 하죠. 근데 그날 자이테오가 되게 총애했던 자기 조카딸이 있었어요. 위더라고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만주 귀족 출신이 아니고 외가 쪽이었던 것 같아요. 아무튼 조카가 자기가 총애하던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자기 곁에 두고 있었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궁녀식으로 데리고 있었어요. 근데 이 아이가 자기 방에서 자다가 누군가의 방화로 불에 타 숨을 거둡니다. 그 후부터 이제 자이테오가 상실감에 빠져요. 슬픔에 빠져가지고 식사도 잘 못하고 잠도 못 잡니다. 그럼 울기도 하고 아무튼 우울증에 가까이 이렇게 가는 거죠. 그러면서 계속 몸이 쇠약해집니다. 그렇게 건강했던 노인이 자기가 좋아했던 총애했던 조카딸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쇠약해지고 말죠. 점차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백하우스와 관계에서는 되게 격렬했다. 몸이 약한 막 아픈 노인의 모습이 아니고요. 되게 그랬다는 거죠.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현영하고 이 에드워드 백하우스가 또 웃긴 건 정력에 강한 약제나 무슨 음식 같은 걸 이렇게 막 바쳤대요. 그래서 자이테오한테 그걸 먹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효과가 좀 있었다. 이런 에드워드 백하우스가 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. 그리고 1907년 10월까지 이 둘의 관계는 계속 이어지던 거죠. 그 후에는 이제 없었던 겁니다. 그 이유는 자이테오가 이제 죽음이 가까웠던 것이죠. 너무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. 그러니까 1907년
10월까지만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있었고 그 후에는 없고 이제 얼마 안 지나서 광서제가 승하를 하고 그 다음날 자이테오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.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자이테오의 성적인 취향이 엄청 특이했다는 겁니다. 자, 생각해 보세요. 사랑하는 연인이었다면 만지고 뽀뽀하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. 아마 안고. 근데 그거와 반대로 때리고 꼬집고 완전히 성학대를 했다고 해요. 그래서 뭐 에드워드 백하우스가 이 자이테와 성관계를 맺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온몸이 그냥 멍투성해 막 쉬시지 않은 곳이 없었을 정도로 몸이 엉망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도 웃긴 건 이 에드워드 백하우스도 그걸 즐겼다. 좀 이해가 안 갔지만 그랬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맞았던 거죠. 그러니까 그 성적인 취향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은근히 꽤 많더라고요. 저도 그거는 들어서 아니까. 네. 거기에 속해 있던 두 사람이었던 거죠. 자, 이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고요. 근데 이 자서전이, 그러니까 태호와 나의 그 책 속의 내용이 너무나도 이게 야한데다가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홍콩에서는 출판을 하면서 그 책에다가 어린이 청소년 독서 금지라고 경고문을 올려놓고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아무튼 그럴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죠, 이 내용이. 자, 자이테오가 에드워드 백하우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. 너는 능직이 대신으로 삶을 것이니 내가 죽으면 내 능을 지켜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너는 나의 영원한 애인이야 라고 했을 정도로 두 명의 그 관계가 깊었다. 이렇게 오늘 중국 역사에 관련된 영국 인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이만 줄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